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그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 어떤 전력을 가지고 대공세를 취한다 라는 게 나왔는데, 와,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에 들어오고 있는 이 서방제 무기들, 추가로 증가되고 있는 무기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마치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반지의 제왕에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던 그 오크 때들처럼, 야, 이 정도 숫자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전차, 장갑차가 확 밀려든다면 러시아군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560명의 이 러시아군이 죽었고요. 전차는 단 한 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등이 있는데, 이 특수장비는 지휘소, 야전지휘소죠. 그리고 전자전 제모, 이런 것들. 그래서 점점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타격 범위가 점점 더 중심, 즉 후방으로 뻗쳐나가고 있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전차, 장갑차 숫자는 적고, 어제는 장갑차가 0대였죠. 그런데 오늘은 8대. 이렇게 적은 데 반해서 야포는 또 많습니다. 그대로 12문. 이 정도면 거의 한 개 대대 포병에 필적하는 이런 포병이 사라진 거죠. 안 그래도 없는 러시아 포병이. 그래서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피해가 전체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러시아군의 공세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서 이 전과를 발표할 때 오늘은 전역에서 100에서 120회 이렇게 해서 주로 100에서 120회 이 정도 공세가 있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그 정도 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막아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40에서 50회 공세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러시아군의 공세가 아주 줄어들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러시아군의 전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 병력도 장비도 없다라는 거고, 둘째, 프리고진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공세를 펼 시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군이 늦어도 2주 이내에 지금 공세를 펼 거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일주일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프리고진의 예상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군은 방어 준비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데 공세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방어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견제하는 잽을 날리면서 방어 준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자, 러시아 내륙의 스베르들롭스크, 시베리아지요. 그러니까 몽골 근처에 있는 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송유관이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데요. 이머전시라고 막 하는 게 들리죠. 막 땅이 그냥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담배 피워서 이럴까요? 아니겠죠. 계속 러시아를 흔드는 어떤 작업들이,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체르몬 신호의 변전 시설에다가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포병 화력을 동원해서 러시아 본토, 비록 국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본토에 있는 벨고로드 지역에 변전소를 때렸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교환하기 위해서 벨고로드를 치고 그 벨고로드를 점령할 거야 라고 프리고진이 예상을 했는데, 그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도 이 벨고로드, 러시아 본토를 포격해서 집중 타격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지고 있죠, 변전소가. 이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과감하게 러시아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전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 그리고 빈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 50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절반 정도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미 합참의장이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바그너 그룹 병력이 6천여 명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처음 들어올 때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병력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죄수병만 모집해서 간 게 3만 명 이상이다. 이런 설이 있고, 그럼 바그너 그룹이 최대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제 6천여 명밖에 안 남았다. 라는 거죠.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바그너 그룹이 5천 명 정도의 죄수 출신 병사에게 사면령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죄수병 한 3만 명 데리고 와서 2만 5천 명 죽고 5천 명 살아남은 건 이제 제대시켜줬다. 이 말이 되겠죠. 제대를 시켜줬는지 사면하고 이제는 러시아 본국에서 움직이는 바그너 병력으로 해서 나중에 정말 내전, 정치 싸움이 극에 달해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의 병력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건 한 6천 명.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지켜가서 병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바흐무트 전투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 러시아군이 여기에서 다 소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지금 바흐무트를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다. 여기는 정말 상징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맞았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아래에 있죠. 국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직접 어떤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사활을 다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올해 국방 예산 10%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돈을 바로 주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가치의 어떤 그 물건, 무기를 생산해서 또 군수품을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자,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국방 예산 60조 되니까 10%면 한 6조 원어치의 자산을 준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IAEA 사무총장이죠. 라파엘 그로시가 자포리자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비협조해서 제대로 원전 시설을 둘러보지 못하고 짧은 방문 후에 성과 없이 철수했다라는 아쉬운 소식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4세대 이상 전투기가 필요하다. 시급하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습, 이 소티 수가 한두 달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공군 전투기가 이제는 피로도가 크게 달해서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또 격추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4세대 이상 전투기, 우리로 치면 F-16 정도, 그 정도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가 들어가는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크게 나오고 있죠.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국은 F-16은 안 주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F-16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F-16 주기로 하면 전쟁 끝나고 나서 그거 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포병이 멜리토폴 일대 철도 교통시설을 집중 포격했다. 그래서 멜리토폴이 자포리자주 남쪽 중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물류 도시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때려서 하이마스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역의 창고를 때려가지고 러시아군의 보급을 또 어렵게 만든 포격 작전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우크라이나 공세 근위대 이 내무군이죠. 2.8만 그 28,000명 모아서 8개 예단 만들었는데 자꾸 더 들어와가지고 16,000명 결국은 더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4개 여단 만들었죠. 그런데도 또 자꾸 더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래 더 들어오자 해서 4월에 추가 모집한다고 하고 이 지원병에 여성들도 아주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뭔가 이런 것 보고 좀 느낌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봤어요. 민경욱 전 의원이시죠. 그분이 고민정 현 의원의 발언을 링크를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3명 낳은 사람, 이 남성은 군을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논의가 되니까 고민정이가
아니 애는 여자가 낳는데 왜 남자가 혜택을 받냐? 라고 하는 것을 민경욱 의원 전 의원이 그래 네 말 듣고 그 남성이 그러면 군에 가면 그 여성 애 낳은 여성이 어지간히 좋아하겠다라고 달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죠. 참 무조건 남자가 혜택 받는 것은 너무 싫어 라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더 고생해야 되는 이런 것도 모르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우리 사회에 가끔 있는데 이런 것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 국가근위대 해군 총괄 세르게이 볼코프 대령이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국가근위대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호위사령부죠. 푸틴의 완전 근위대 푸틴의 최측근 무력인데 여기에 중부군 부사령관 소장 원스타가 숙청되는데 이번에는 또 그 국가근위대 해군 총괄이 체포됐다. 뭐 명목은 레이더 도입 사업에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프리고진하고 무력 충돌이 예상되니까 자기 주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검증에 막 들어가고 조금 의심스럽다 그럼 뭐 속아내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근위 이건데 뒤에 크렘린 궁을 상징하는 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얘들 진짜 군기량 뭐 없구나. 우리가 치면 청와대 앞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인데 각 잡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잘 서 있죠. 근데 얘들 보십시오. 손 시렵다고 손 그냥 뭐 여기저기 넣고 그리고 이 후드는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후드 쓰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잡담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만큼 러시아군 군기 완전히 최정예 부대일 텐데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장병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투에서 생還한 장병을 또 다른 돌격대로 편입해 죽을 때까지 돌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선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부전선 주요 격전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력 손실률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막대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나 말리아르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각 3월 30일 밝혔습니다. 말리아르 차관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 비율은 10대 1이라며 매일 이와 같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평균치는 이보다 조금 더 낮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러시아군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미국 정보기관 자료를 인용해서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22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수산치는 전사자만 17만 명을 넘었고 부상자 숫자는 거의 몇 배 수준이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사상자 숫자는 적게는 2만여 명, 많게는 3, 4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러시아군의 용병술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바그너 그룹이 사용했던 돌격대 편제를 정규군에도 도입한 이후 바흐무트와 스바토베, 크레미나, 아우디우카, 불레다르 등의 전선에 돌격대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돌격대 전술이 도입된 후 러시아군의 사망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병과 중화기를 이용해 원거리 교전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소총과 수류탄만으로 무장한 보병대를 돌격시키는 무모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흐무트 전장에서는 도로 전체가 러시아군의 시신으로 뒤덮인 참혹한 드론 사진이 촬영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돌격대 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공세를 밀어붙이는 무대포식 돌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돌격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존자들은 또 다른 돌격대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같은 돌격을 강요받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서 전장을 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징집병과 계약병을 야전에서 곧바로 동원예비군 대상으로 바꾸어 돌격대에 편성하는가 하면 전역증을 받고 귀환하려는 병사들을 국경 검문소에서 잡아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살아서 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전투를 거부하며 지휘부와 대치하는 상황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3월 23일과 3월 25일
도네츠크 지역에서 각각 70여 명의 정찰 중대 병력이 상급 부대 명령을 거부하고 전선을 이탈했다라며 이들은 명령 불복종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어 무장해제를 당했고 현재 도네츠크주 마키우카 감옥에 수용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은 결국 공수군이나 바그너 그룹의 보병대 전방에 총알바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러시아 장병들 명령 불복종이나 탈영보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총구를 크렘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0대 1. 그리고 뭐 이거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아주 큰 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군은 우크라이나군. 당연히 공격군이 더 희생이 크죠. 그런데 무장도 방어군이 더 세다. 자, 방어군은 이렇게 아웃복싱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복싱 하면서 잽을 날리는데 이 잽이 너무나 강력해요. 이런 야포 그리고 유탄포 이런 걸 쏘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하는 인파이팅을 하는 러시아군은 훅 스트레이트 어퍼컷 난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잽도 안 되는 소총만 들고 그것도 빈총 들고 나무총 들고 뛰어가고 있으니 이게 사상자 숫자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전략도 전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자 정찰대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군단 특공 이런 그 연대쯤 되겠죠. 이런 부대가 두 개 부대가 70여 명이 우리 이런 식으로 못한다 라고 항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가 다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아마 또 바흐무트나 이런데 또 돌격대로 해서 그냥 고기 방패로 쓰이는 이런 신세가 되겠죠. 왜 이렇게 소극적인 반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좀 적극적으로 차라리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고 포로로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러시아군의 현실인데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간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곧 4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 부대를 준비하며 작전 보완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수장의 입에서 드디어 대공세 일정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해당 일정에 맞춰 서방제 기갑, 포병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방제 전차와 장갑차, 포병 전력이 동원된 대반격은 4월에서 5월 사이 시작될 것이라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29일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한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우리 반격 작전의 일부로 활약할 것이라며 키우,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헤르손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적들이 잠시 점령하고 있는 우리 영토를 모두 해방시킬 것이며 이 모든 노력은 목표 달성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2023년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상 조건을 보고 공세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4, 5월 춘계 대공세를 예고한 레즈니코프 장관의 말처럼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무기 공급 일정은 늦어도 4월 말에는 대공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나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던 장비들이 이미 반입되었거나 야전부대 배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레오파르트 2A4와 레오파르트 2A6 42대가 부대 배치를 마쳤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공급 물량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어 4월 둘째 주까지는 80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로 구성된 전차여단 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챌린저2 전차는 1차분이 이미 14대의 부대 배치가 끝났고 2차분 14대 역시 운송 준비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요. 미국도 공세 일정에 맞춰 M1A1 SA 전차 31대를 조기 공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춘계 공세 때 투입할 수 있는 서방제 전차는 140여 대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보병 전투 장갑차로 프랑스가 공급한 AMX-10P가 25대, 스웨덴이 제공한 CV9040 보병 전투 장갑차가 50대, 미국이 기증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109대, 독일이 제공한 마르더1 A3 전투 장갑차가 40대 등 220여 대의 배치가 끝났고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와
가디언 장갑차 250대, 캐나다의 ACSV 장갑차 40대, 프랑스의 VAV 장갑차 60대, 핀란드의 파트리아 파시 장갑차 180대 등 고성능 차량형 보병 전투 차량도 440대가 반입되어 부대 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병 전력으로는 미국이 기증한 M109A6 팔라딘 자주포 18문, 덴마크가 기증한 최신형 세자르 8륜형 자주포 19문, 영국이 기증한 AS90 자주포 30문, 스웨덴이 기증한 아처 자주포 12문, 이탈리아가 기증한 M109L 자주포 30문이 추가로 반입되었고, 지난해까지 18문이었던 미국제 하이마스는 현재 38문으로 늘어나 엄청난 화력 투발 자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장갑 험비와 M랩, 시네이터, 200호 LMV, 부시마스터 등 다양한 M랩 장갑차도 10,000대 가까운 물량이 반입되어 우크라이나 정규군 여단은 물론 영토 방위 여단까지 차량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해일처럼 밀려들 이 대규모 기갑군의 대공세를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레오파르트 2A4 이거 좀 CG 같은데, 레오파르트 2A4가 방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콘탁트 1 폭발 반응 장갑 갖다 붙인 CG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앞에서 텐덤 탄두로 메탈 제트 한번 딱 막아내고 뒤에서 이제 딱 막아내면 충분히 강력한 방어력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단급으로 레오파르트 전차가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챌린저 2 전차, 이게 대대급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 최신 전차 3세대 전차 후반기쯤 되죠. 우리 K1A1 전차하고 거의 필적하는 이게 지금 이제 군함 차량까지 해서 풀 세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스웨덴이 CV9040 40mm 기관포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 50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리뷰 근처라고 합니다. 정말 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준 90mm 주포 장착한 그런 화력 지원 장갑차죠.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말 되면 다 끝난다. 그래서 지금 레즈니코프 장관의 인터뷰 말에 따르면 날씨 보고 정할 건데 늦어도 5월, 빠르면 4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늦으면 5월, 빠르면 4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4월 후반? 그럼 러시아가 준비 다 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4월 초에 확 때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 독일에서 온 그 마르도 1 A3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것까지 뭐 아주 다양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것도 미국제 M109 자주포를 이탈리아 오토멜라라에서 포신 교체한 좀 신형인데, 이런 것까지 들어와서 포병 전력도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셀 수 없는 무기들이 들어가서 정말 뭐 이 반제의 제왕에서 마지막에 오크대들이 확, 물론 그 오크대는 악역이지만 여기는 악역이 아니죠. 그 정도의 엄청난 물량으로 전차 장갑차가 몰려 들어가면 러시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만 대군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확인된 것만 25개 전투여단 새로 신규 편성되었고, 3개 포병여단 새로 신규 편성되는데, 또 지금 병력 저요 해가지고 더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니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빨리 공세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께 그 전황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